라미네이트요? 일단 저에게 할 거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당연히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미네이트는 네일 아트다, 손톱처럼 그냥 이제 붙이면 되는 그런 간단한 치료이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 왜 그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해주지 않으시는 걸까요? 떨어진 거 다시 붙이면 된다. 과연 그럴까요? 라미네이트는 신미성을 충족해주는 획기적인 치료임에 분명합니다. 인정해요.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치아는 손톱처럼 자라나지 않으니까, 우리 치아는 한번 삭제하면 끝이니까. 끝! 라미네이트 시술 앞두신 분들, 라미네이트가 급속 교정과 같은 말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 라미네이트가 치아를 얇게 깎는 거니까 별 문제 되지 않을 거라고 믿고 계신 분들, 이번 영상 보지 않으시면 정말 후회할 겁니다. 라미네이트를 네일아트에 비유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얇은 조각을 붙인다는 점에서는 좀 비슷하긴 하죠. 뭐 떨어지면 다시 붙일 수 있는 것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단지 얇게 깎으니까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이 너무 강한 나머지, 치아는 한 번 깎으면 절대 다시 자라나지 않고 신경에 가까워져서 시리게 될 경우 신경치료까지 가게 될 수 있다라는 위험성을 간과하시는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는 한마디로 치아의 앞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앞부분만 아주 얇게 깎아서 우리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치아의 형태로 얇게 세라믹 조각을 앞에 붙여서 예쁘고 심미적으로 보이게 해주는 그런 술식입니다. 저는 이 얘기하면 이상하게 초등학교 수학여행 때 기사님이 하셨던 농담이 떠오릅니다. 북한은 사실상 건물이 매우 낡고 허름한데 남한에서 보기에만 정말 있어 보이려고 그 앞부분에만 이제 정말 삐까뻔쩍한 아파트처럼 해놨다라는 농담이 떠오르곤 합니다. 지극히 기능보다는 심미에 치우친 치료라는 점, 그리고 우리의 치아 중에서 특히 앞에 보이는 이 6개 육전치, 그 육전치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치료라는 점에서 좀 특이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라믹을 통해서 앞에서 봤을 때 좀 보기 싫은 치아의 모양을 이쁜 모양으로 바꿔주기도 하고요. 벌어진 치아의 사이라던가 아니면 안쪽으로 돌아가거나 바깥쪽으로 돌아가서 좀 나비 형태라고도 하죠. 그렇게 보기 싫은 앞니의 형태를 기가 막히게 간단한 방법으로 개선해 줄 수 있는 신기한 술식이죠. 과정이 워낙 간단해서 치과에서의 라미네이트 역시 제가 딱히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 첫째 날 상담을 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형태 및 색깔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를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치아의 앞부분을 얇게 사시미를 뜬다고 표현을 합니다. 다음번 방문 때 첫째 날 본을 떠서 그것을 바탕으로 제작된 이상적인 세라믹 조각을 치과용 접착제로 붙여주면 끝! 초간단 데스네. 자, 이렇게 그런 획기적인 라미네이트를 하기 전에 우리가 비판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꼭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치아는 우리 몸 중에서 뼈보다도 단단한 기관이라는 점입니다. 치아를 얇게 깎았죠. 그 얇게 깎아진 공간만큼을 세라믹이 대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얇게 깎는다고 해도 라미네이트 시술을 위해서는 아무런 죄도 없고 잘못도 없고 하자가 없는 치질을 깎아서 치질보다 훨씬 약한 도자기로 대체한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즉, 강도로 신미성을 사는 거죠. 인어공주가 걷기 위해서 다리를 대가로 목소리를 희생한 것처럼 강도라는 기회비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치아를 얇게 삭제하기 때문에 위험하지 않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치과 치료는 정말 몇 미리의 싸움이에요. 뭐 1mm라고 하면 얼마나 얇은지 사실 우리가 와닿지 않겠지만, 그 정말 1, 2mm 때문에 실이냐 안 실이냐가 갈리고요. 그 1, 2mm 때문에 충치 치료냐 신경 치료냐가 갈리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얇게 깎은 만큼 그만큼 세라믹 조각도 얇을 것이고 깨지기 쉽다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좋아요, 뭐 깨지면 다시 하면 된다고 칩시다. 그런데 다시 라미네이트를 할 때는 기존에 라미네이트를 붙일 때 썼던 치과용 시멘트를 깨끗이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말 치과용 시멘트만 깨끗하게 제거하고 치질만 정확하게 남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치과에서도 사람인데 그냥 눈으로만 딱 보고 대충 시멘트가 한 1.2mm 남았으니까 내가 이 정도로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면 1.2mm가 없어질 거야, 이게 가능할까요? 좀 웃기게 비유를 하자면 아이스크림에 똥파리가 떨어졌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들은 정말 깨끗한 아이스크림만 먹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똥파리만 치우고 그때부터 아이스크림을 파먹기라기보다
정말 깨끗한 아이스크림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똥파리가 있었던 공간에 아이스크림을 퍼내고 그 아래부터 먹게 되겠죠. 이처럼 라미네이트를 다시 붙이는 과정에서 시멘트 잔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치아의 치질이 희생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치아가 시려지게 되면 신경치료하고 앞부분에 이어서 뒷부분까지 전체를 돌려서 깎는 크라운으로 치료판이 커지게 되는 거죠.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 셋째로, 라미네이트를 치아 교정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참 그럴싸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치아의 배열이 바뀐 것 같은 시각적 차이를 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라미네이트와 치아 교정은 절대 무조건 다릅니다. 치아 교정은 우리 본연의 치아를 과학적인 힘을 통해서 바꿔주는 과정입니다. 즉, 우리 치아의 재질을 희생하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미네이트는 앞에서 봤을 때 치아가 이동된 것처럼 보이도록 보철물을 끼워주는 치료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살짝 돌아가 있는 치아를 안 돌아간 것처럼 세라믹 조각을 붙이게 해준다던가, 아니면 치아 사이가 얇게 벌어진 경우에 세라믹 조각을 통해서 치아 사이가 붙은 것처럼 보이게 해주는 치료입니다. 그러다 보니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치아 모형의 수정과 아니면 치아 이동 개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시각적 효과는 미미하다는 점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에 반해서 교정은 말 그대로 우리의 치아를 이동을 시키는 거니까 당연히 훨씬 더 드라마틱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라미네이트 하는 치과 의사들은 다 나쁜 사람들일까요? 라미네이트는 해롭기만 한 시술일까요? 당연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정말 득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는 첫째로, 치아 자체가 너무 선천적으로 작은 외소치인 경우에는 치아를 깎을 필요 없이 정말 그 위에다만 세라믹 조각을 붙이면 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확실히 득을 볼 수 있습니다. 심미적 개선 효과 및 만족도도 매우 크고요. 둘째로, 반점치나 선천적으로 너무 착색이 심해서 치아 미백을 통해서 이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라미네이트가 적절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논란의 소지가 있기는 하지만 앞니 사이가 벌어진 경우에는 그 정도가 크지 않으면 라미네이트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아주 앞에서 봤을 때 예쁜 앞니의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넷째, 나는 너무 컴플렉스가 심한 나머지 약간 시려질 수 있는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앞니가 예뻐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아니면 단기간에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서 신미성을 극대화해야 되는 분들에게도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라미네이트를 무조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너무 아무 생각 없이 라미네이트를 단순하게만 보고 뛰어들게 되는 경우를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결론, 라미네이트 정말 다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했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유도할 수 있다.